현재 글로벌 경제에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흐름이 꽤 흥미롭게 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미국 연준의 그 금리 결정부터 시작해서 뭐 달러 강세 이야기도 있고 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 그리고 정말 식을 줄 모르는 AI 투자 열기까지.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 속에서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 그 맥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분석은 뭐랄까, 이 개별적인 경제 뉴스들이 사실 다 따로 노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다 연결되어 있죠. 네, 이게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더 큰 그림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정보 나열이 아니라 금리, 환율, 주가 이런 기술 트렌드가 당신의 자산이나 뭐 실생활 소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파악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춰보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소식, 역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소식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자료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던데요. 네, 시장의 관심이 제일 컸던 부분이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서 이제 3.75에서 4.00% 구간이 됐는데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 인하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보내주신 분석 보고서 중 하나는 이걸 보고 연준이 드디어 미국 경제에 좀 냉각 신호,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네, 그런 해석이 많습니다. 고용시장이 예전만큼 뜨겁지 않고 성장 속도도 좀 조절되는 모습이니까 일단 돈을 좀 더 푸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금리가 낮아지면 일단 돈의 가격이 싸지는 거니까요. 기업들 투자나 주식시장, 특히 뭐 성장주, 기술주 이런 쪽에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겠죠.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 가장 뜨거운 그 AI 투자 테마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 AI랑도 연결이 되는군요. 네. 하지만 보내주신 다른 자료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바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게 문제네요. 연준 목표는 2%대 물가인데 현실은 여전히 3%를 웃도는 물가 압력이 남아있다,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그렇군요. 자료들을 이렇게 교차해서 보니까 연준의 고민이 더 명확하게 보이네요. 경기는 좀 식어가는 것 같아서 금리는 내리고 싶은데 네. 그렇다고 섣불리 내렸다가 물가가 다시 확 뛰어오를까 봐 걱정되고, 정말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상황이네요. 어떤 자료는 이걸 외줄타기라고 표현했던데요. 아, 정말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약간 미묘해요. 시장은 일단 금리 인하 자체에 반응할 수 있지만 이 기조가 그럼 얼마나 갈 거냐, 이건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아, 계속 인하할 거라고 확신하긴 어렵군요. 네, 연준이 언제든 물가 지표가 다시 좀 불안한데? 그럼 금리 인하 속도 조절해야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는 거죠. 이게 당신의 투자 전략을 짤 때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지금의 이 완화적인 분위기가 생각보다 짧게 끝날 수도 있다, 이런 거시경제적 위험 요인을 항상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죠. 연준의 이런 좀 신중한 태도 때문일까요? 보내주신 외환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달러 강세가 여전히 아주 두드러집니다. 특히 아시아 통화들이 영 힘을 못 쓰는 모습인데요. 네, 그렇죠. 엔화는 달러당 154웬 선까지 밀렸고, 와, 최근 한 달 동안 거의 4% 가까이 하락했다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원화도 뭐 비슷한 흐름이고요. 맞습니다. 이건 결국 달러를 가진 쪽은 유리하고 우리처럼 원화 기반 투자자나 다른 아시아 신흥시장에는 변동성이 커진다는 신호로 봐야겠죠? 네, 그 해석이 맞습니다. 특히 원화 약세는요,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동전의 양면 같아요. 양면성이요? 네, 긍정적인 측면부터 보자면 예를 들어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기업들은 가만히 있어도 실적이 좋아지는 효과를 봅니다. 똑같은 1달러짜리 물건을 팔아도 이걸 원화로 바꾸면 더 많은 돈이 남으니까요. 실제로 보내주신 자료 중에 한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최근 특정 수출 대기업 실적 전망치를 올린 첫 번째 이유로 이 환율 효과를 꼽더라고요. 아, 기업 실적에는 도움이 되는군요. 하지만 반대쪽 면도 있겠죠. 당장 저번에도 해외여행 가려면 비행기 표값부터 부담스러워질 텐데요. 그렇죠. 개인들 입장에서는 바로 그게 체감되는 부분이죠. 해외여행 비용이나 아니면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수입식품, 원유 같은 에너지 가격도 결국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의 소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환율은 단순히 두 나라 돈의 교환 비율 문제가 아니에요. 국내 물가 수준, 기업들의 수익성,
더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의 경상수지까지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는 거죠. 이 점은 자료들에서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환율 현장 속에서 정말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네요. 보내주신 국내 증시 자료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드디어 4천 고지를 돌파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와, 이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자료 분석을 보면 이 상승세를 이끈 주역은 뭐 두말할 것 없이 외국인 투자자들이라고 합니다. 그 매수 규모가 어마어마하던데요. 네, 바로 그 부분이 현재 시장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요. 지금 원화 가치가 좀 낮잖아요. 네, 그렇죠. 약세죠. 그러니까 한국의 좋은 기업들 주식을 상대적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보이는 겁니다. 게다가 주가가 오르면 시세 차익도 얻고 나중에 이걸 달러로 바꿔갈 때 환차익까지 덤으로 기대할 수 있으니 뭐 매력적일 수밖에 없겠죠. 보내주신 데이터를 봐도 외국인 순매수가 특정 섹터, 특히 기술주 쪽에 확 쏠리는 경향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승세가 마냥 좋다고만 볼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외국인 자금이라는 게 뭐 들어올 때도 있지만 언제든 썰물처럼 쫙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떤 자료에서는 외국인 주도의 랠리는 변동성에 취약하다 이런 경고 문구도 있더라고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역사적 고점이다, 뭐다 해서 좀 흥분하기 쉬운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냉정하게 시장을 봐야 합니다. 네. 네,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거고요. 만약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면 지수가 생각보다 훨씬 가파르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뭐 예상치 못한 정책 변화, 아니면 국제무역 분쟁 같은 외부 충격에 시장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시장이 좋을 때일수록 위험 관리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거죠. 외국인 자금이 특히 기술주로 몰린다고 하셨는데 그 배경에는 역시 AI 투자 열풍이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산업 동향 보고서들을 보니까요. 와, AI 인프라 투자가 정말 폭발적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릴 정도예요. 네, 그렇죠. 열기가 대단합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짓고 AI 성능 높이는 데 쏟아붓는 돈이 수천억 달러 규모고 심지어 2030년에는 그 시장 규모가 3조에서 4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이게 얼마죠? 거의 4천조, 5천조 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더라고요. 이 어마어마한 돈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걸 따라가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면 아주 흥미로운 지점들이 보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막대한 자금이 어디로 가냐면 첫째는 고성능 서버용 칩, 즉 GPU. 둘째는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처리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하죠. 네, HBM. 그리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 반도체. 또 이게 열이 엄청나니까 이걸 식혀주는 냉각 솔루션. 그리고 초고속 통신망 장비. 뭐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GPU나 HBM 같은 용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네요. 아, 맞아요. 특히 HBM은 요즘 뉴스에 정말 자주 나오던데 그게 정확히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냥 메모리 반도체랑 다른 건가요?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는요. AI 모델을 학습시키거나 운영할 때 필요한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기존 메모리보다 아주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고성능 메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훨씬 빠르군요. 네, 비유하자면 1만 도로 대신에 초고속 KTX 전용 노선을 까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AI 연산의 병목 현상을 확 풀어주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수요가 북징하고 있는 겁니다. GPU 역시 AI의 복잡한 계산을 동시에 여러 개 처리하는 이른바 병렬 처리에 특화된 반도체고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사실상 현재의 AI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비유를 들어주시니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런데 이 글로벌 AI 투자 열풍이 우리 한국 경제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한국 기업들의 역할이 꽤 중요해 보이던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AI 기술의 설계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소프트웨어 영역은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실제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 그러니까 반도체 제조나 부품 공급망에서는 한국과 대만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하드웨어 쪽에서요? 네, 실제로 보내주신 자료 중에 해외 투자 분석 보고서를 보면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그 막대한 금액의 상당 부분이 결국에는 한국과 대만 기업들의 메모리 반도체, 또 반도체 위탁 생산인 파운드리, 그리고 패키징 기술, 관련 장비들 이런 걸 구매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와, 그렇다면 AI 붐이 그냥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수출 기업들의 실적과 정말 직결되는 문제였네요. 코스피가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는 이유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고요. 정확합니다.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가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IT 부품 산업에 직접적인 수혜를 안겨주고 있는 그런 형국인 거죠. 이것이 최근 코스피 상승의 아주 중요한 동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 연준의 금리 정책,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 코스피 4천 돌파, 그리고 이 뜨거운 AI 투자 열풍까지. 이 모든 복잡한 정보들을 종합했을 때 개인 투자자로서 당신은 어떤 점들을 좀 더 눈여겨봐야 할까요?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몇 가지 실질적인 점검 포인트들을 제안하고 있더라고요. 네, 몇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요, 만약 당신이 AI 관련주에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이게 단순히 이름에 AI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투자한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름만 보고? 네, 앞서 말씀드린 GPU, HBM, 전력 반도체, 냉각 솔루션처럼 실제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부품이나 기술을 공급하는 기업인지, 그리고 그 공급망 안에서 정말 경쟁력을 갖춘 기업인지 이걸 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자료 중 하나는 진짜 수혜주와 단순 테마주를 구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네, 둘째로는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기대감만 잔뜩 부풀려진 게 아니라 실제로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숫자로 꼭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겠죠? 맞습니다. 보내주신 기업 실적 분석 자료를 보니까 일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최근 분기에 전년 대비 수십 %, 와, 심지어는 세 자릿수 이상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더라고요. 이런 건 AI 수요가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에너지 가격이나 환율 같은 이런 거시 경제 변수들의 움직임을 꾸준히 좀 주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유가, 즉 에너지 가격의 경우를 보면요. 현재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낮으면 물가에 도움이 되는군요. 네, 유가가 낮으면 휘발유 가격부터 시작해서 물류비, 항공료 이런 것들이 다 안정되고 이건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우려를 덜어주죠. 그럼 물가 부담이 줄어드니까 중앙은행은 금리를 더 올리기보다는 내릴 여유를 좀 더 갖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다 연결되네요. 결국 낮은 유가는 물가 안정을 돕고 안정된 물가는 낮은 금리를 가능하게 하고 또 낮은 금리는 기술주처럼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주식들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결고리가 성립되는 거네요. 유가가 단순히 기름값이 아니라 성장주 밸류에이션에도 영향을 주는군요. 신기하네요. 정확히 그 메커니즘입니다. 아주 잘 짚어주셨어요. 하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중동 지역의 긴장이 갑자기 고조된다거나 주요 산유국들이 갑자기 감산을 결정하는 등 이런 지정학적 분수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유가가 확 오르겠죠. 그렇죠. 유가는 순식간에 급등할 수 있고 이건 곧바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해서 지금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찬물을 확 끼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가격은 그냥 단순한 원자재 가격 동향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위험 요인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거죠. 보내주신 자료 중 지정학 리스크 분석 보고서에서도 이 점을 상당히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짚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은 경기 둔화 신호의 금리 인하로 화답했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달러는 강세를 이어가고 원화는 약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자금이 코스피를 사상 최고치로 이끌었지만 이 자금의 변동성에는 유의해야 하고요. 그렇죠. AI 인프라 투자는 기대 이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관련 한국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는 현재 안정적이지만 언제든 급변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고요. 그렇다면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당신은 앞으로 어떤 점들을 더 눈여겨봐야 할까요?
보내주신 자료들의 시사점을 종합해보면 투자 결정에 대한 조언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첫째는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그 상승 동력이 정말 탄탄한 실적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외국인 수급 효과나 테마성 기대감에 기댄 것인 아닌지 이거 좀 냉철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점 부근에 있는 종목들은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뀔 때 하락폭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고요. 네, 실적 기반인지가 중요하군요. 둘째는 AI라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술이나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 그리고 그 성과를 실제 숫자로 증명해내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더 깊이 공부해두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이건 단기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의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네, 셋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 가격이나 환율 같은 거시경제 지표들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예상치 못한 시장 변화에 좀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 달러 강세가 혹시 꺾일 조짐은 없는지, 아니면 유가를 다시 끌어올릴 만한 새로운 지정학적 리스크는 또 없는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갑작스러운 시장 충격에도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스스로 던져볼 만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코스피의 강세가 상당 부분 외국인 자금 유입과 특정 산업, 그러니까 AI 관련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에 의존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렇죠. 쏠림 현상이 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분위기 속에서도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 상황입니다. 자, 이 점들을 다 고려할 때 지금 시장에 퍼져 있는 이 낙관적인 분위기는 과연 얼마나 견고하며 또 지속 가능할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속 가능성,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주로 다룬 금리, 환율, 외국인 수급, AI, 유가 이런 요인들 외에 앞으로 시장의 방향이나 투자 심리의 변화를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중요한 신호, 얼리 워닝 시그널은 과연 무엇이 있을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생각해볼 점이 많은 분석이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보내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깊이 있게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